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9월 2일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총리 관저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니가타현 시중 촌장 모임의 회장인 세키구치 요시후미 토가마치 시장과 이 모임의 대표자들과 면담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에 관한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있었던 세키구치 회장과 하야시 담당상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키구치 회장의 발언입니다. 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의 여러분께서 정부의 중요 과제로 평가하여 열심히 애써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스이케 씨 부부와 소가 히토미 씨가 2002년 10월에 귀국한 이래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 가운데 아직 귀국하지 못한 분들의 부모님 중 생존해 계시는 분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뿐이며 납치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도 이제 한시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줄곧 바라고 있는 우리의 생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야시 관방장관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 그리고 특정 실종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가족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요청서 항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시바 총리가 밝히신 강한 의지 아래 조속히 일본과 북조선의 수녀회담을 실현해 주시고 주동적으로 북조선과 교섭을 실시해 요코타 메구미 씨, 소가 미요시 씨를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과 납치 문제의 조기 전면 해결을 도모할 것. 둘째로 오사와 다카시 씨, 나카무라 미나코 씨, 그리고 후지타 수스무 씨를 비롯한 특정 실종자 등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조사를
꼭 철저히 해주시고 확인되는 대로 그분들을 납치 피해자로 인정할 것. 셋째로,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협조도 받으면서 북조선 정부의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각 귀국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방 자치체들의 계몽 사업에도 지원을 부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키구치 회장의 발언을 듣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소 여러분께서는 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리해와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가타 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시와자키 씨의 하스이케 씨 부부 그리고 사도 씨의 서가 히토미 씨께서 조용한 환경 속에서 평온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현지 자치체 여러분의 진력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자치체 여러분의 진력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치 문제는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납치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귀국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역시 국민 여러분에게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가타 현내의 각 자치체들은 평소부터 강연회, 영화 상영회, 순회 사진전 등등 납치 문제에 대한 리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계십니다. 금년도는 내일 니가타시에서 매금에 대한 맹세라는 무대극을 정부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와 공동 개최라는 형태로 열어주시는 것 외에 12월부터 1월에 걸쳐 영화 상영회도 개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계몽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시와자키 씨, 사도 씨 등의 현지 자치체 그리고 귀국하신 납치 피해자분들의 협력도 받으면서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 문제에 관한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더욱 젊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개최한 중학생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장문대회도 실시하고 있어 니가타 현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바라는 국민 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확산되고 더욱 커지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납치 문제는 물론 일본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북조선 간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지도자끼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온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정부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유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게 형태인 편의봉사 상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참으로 편리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편의봉사점의 발달은 일본 생활을 대표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필수품을 주로 노점상이나 장마당에서 구입합니다. 또한 수매상점에서 개인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게들은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영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일본의 편의봉사 상점은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가게라는 뜻에서 영어에서 따온 콘비니엔스 스토어, 즉 조선말로 편리한 상점, 약자로 콘비니로 불립니다만 대부분의 편의봉사 상점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영업하고 언제든지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편의봉사 상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먹거리들입니다. 갓 만든 주먹밥과 빵, 벤또와 반찬 등 각종 음료수가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집에서 아침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나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겹빵을 사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뜻한 국물이나 반찬을 사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봉사 상점은 단순히 먹거리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칫솔과 비누, 종이와 필기도구, 학용품과 같은 생활용품도 있고 잡지와 만화책, 신문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편의봉사 상점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등을 낼 수 있고 짐을 보내거나 받을 수도 있고 영화관의 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명서나 세금증명서와 같은 지방공공단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들도 편의봉사 상점에 놓여 있는 다기능 복사기에 돈을 넣으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점포 안에는 현금 자동 인출기가 설치되어 있어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고령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편의봉사 상점은 이들을 돕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편의봉사 상점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안부를 확인해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가게가 이웃을 지켜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편의봉사 상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떠받쳐주는 생활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나 밝은 불빛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니 일본 사람들은 편의봉사 상점을 일상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러한 편의봉사 상점이 전국에 약 5만 6천 개가 있다고 하며 그것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과 농촌에도 퍼져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도 일본에서 생활하며 매일과 같이 편의봉사 상점을 이용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할 때에는 벤또와 음료를 편의봉사 상점에서 구입하고 오후나 밤에도 음료수나 술, 반찬거리를 사기도 하며 짐을 받거나 보내는 경우에도 때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봉사 상점을 이용할 때마다 북조선에서의 생활과 일본에서의 생활을 비교하게 됩니다. 북조선에서는 도시에도 식사를 식당에서 하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벤또를 가지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벤또가 쉽게 변질되어 점심을 위해 집까지 왕복 1시간씩 걸어가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 일본의 편의봉사 상점이 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세계의 대형 편의봉사 상점 기업이 있습니다. 1974년 세븐일레븐이 처음 문을 열었고 이어 1975년에는 로손, 1978년에는 화밀리마트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이 세 개의 주요 봉사망이 전국 편의봉사 상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편의봉사 상점은 해외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편의봉사 상점 회사인 세븐일레븐은 2007년에 소매업과 간이식당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 계열 상점으로 되었으며 지금은 그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점포수가 일본 안에 약 2만 2천 개의 점포가 있고 북아메리카에 약 15,000 점포,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도합 4만 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편의봉사 상점의 불빛은 일본의 거리를 환하게 비추며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작은 점포가 나라 전체의 생활을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일본의 대형 편의점 기업이 북조선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에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인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편의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시고 있는 북조선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북현에서 개최된 중국 인민 한일 순립 80주년 기념 행사에 출석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부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좀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6년 만에 중국 방문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걸 3일 날에는 군사 파레이드 여러 번씩으로 좀 참관을 좀 하러 나오고, 거기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같이 스급병 주석으로 좀 중심에 기워 있는 형태로 주석단에서 군사 파레이드를 좀 열병 잠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해서 북조선 좀 립산으로서 말하면은 중국, 러시아, 북조선의 이런 삼국의 너무 긴밀한 관계를 좀 앞뒤를 좀 할 수 있었다고 아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 비롯한 이른바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만 나오면 북조선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입장으로 말하면 그게 다르고, 제가 이야기했던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역시 준로초에 삼국 순회 회담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의 의사 표시를 하고 너무 명백하게 시사를 좀 했던 것이고, 역시 러시아 북조선과 같이 삼국 뭔가 좀 너무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중국이 이런 것을 좀 간주하는 것은 싫어하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문제 없다. 그럼 군사파레이드 여러 번씩을 좀 같이 보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회 회담인데, 이런 3자 순회 회담을 피했던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도 만족을 하고, 중국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를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적으로 이번에 김정은 씨는 3일 날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순회 회담을 가지고,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노조 관계를 좀 동맹 관계로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북조선에서는 의미 있고, 그리고 4일 날에 스급병 주석하고 순회 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재미있는 것은 상반이 앞으로 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중국과 북조선의 좀 사이 어떤 우호 진성 관계라는 거에 별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같이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미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과 관계를 좀 변화가 생겨하더라도 중국
북조선 관계는 좀 변함이 없을 거다. 그게 간접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앞으로 생각하면 미중 관계를 좀 악화를 좀 자고 그러나 미중 관계라면은 오히려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정세가 달라지더라도 그래도 지금 북조선 사이는 변함이 없다고 그런 것만을 하고 싶은 것이었다. 볼 수 있고 특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스크병 주석이 북조선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중국 전문가들이 말하면은 그것도 별로 중국이 북조선의 핵 보유라는 것은 인정됐던 거 아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전 비서의 수뇌회담이 가지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대처할까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의 리액션을 좀 명백하게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정은 씨의 중국 방문을 한 것은 돌아보면 너무 관심을 좀 국제사회에서 줬던 것은 김정은 씨의 딸, 우리가 김지혜 씨라고 보고 있는 그런 딸이 데리고 이번에 김정은 씨가 중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것은 북조선이 중국을 한테서 김지혜 씨를 후계자로 인정된 그런 것은 좀 원하고 이번에 딸을 좀 데리고 김정은 씨는 중국을 방문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대응을 본다면 특별한 좀 대우를 좀 하나도 하지 않고 거의 이런 김지혜 씨에 대해서는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중국 전문가들이 말하면 아직은 김지혜 딸이라면은 10대 전반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부계자가 되는가 상대방 되는가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으로서는 그런 것은 중국한테서 김지혜 씨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는 선정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선정하는 거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김정은 씨의 후계 백수혈통의 후계라는 것은 여자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은 또 보다 면부하게 되었던 거에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